네, 안녕하세요. 오전장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오전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단타하는 사람들이 오전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폭락하는 거를 보면 한 5분 정도 좀 지나서 7% 폭락을 합니다. 근데 그냥 폭락이 아니고 슈팅을 쏜 다음에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당황스럽죠. 상승을 줬는데 분명히 거래가 터지면서 그러면서 투매가 곧바로 나와요. 그리고 털고 다시 오르고 이런 주식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오늘 롯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거래대금이 한 20억 정도 터지면서 이렇게 보면 뭐 상한가 갈 것 같죠. 6%나 올랐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나서 오른 시점보다 더 밑으로 떨어져 버린 이런 폭락 차트가 만들어졌어요. SK 이터닉스도 마찬가지이고 시가총액도 크고 거래대금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9시 10분쯤에 30억 넘게 들어왔다가 곧바로 그냥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그냥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뭐 밀어버린 것처럼 절벽에서 그렇게 떨어져서 마이너스 9% 이렇게 떨어져 버렸어요. 이것도 한 10분 만에 일어난 일이죠. 어제 SD 바이오메딕스 이런 주식은 뭐 크게 올랐기 때문에 보시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또 엄청난 폭락을 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24%. 이거는 정말 엄청난 폭락이죠. 그리고 반등도 많이 주긴 했는데 또 폭락하니까 마이너스 16%, 24% 폭락하고 잠깐 뒤에 또 16% 폭락하고 호가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심한 등락률을 지금 보이는 것이 현재 시장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 그건 간단합니다. 수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까지 뭐 HLB라든지 뭐 필옵틱스 이런 주식이 한창 상승할 때 있었죠. 그때는 한 물이 이 정도 차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한 뭐 가슴 정도까지 와서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급이. 그래서 수급이 잘 받쳐주면은 분석이 잘 통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지 않더라도 수급이 받쳐주는 시장이 있어요. 테마주가 많고 강세주가 많고 그런 시장에서는 수급들이 계속 받쳐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잘 맞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보조지표도 잘 맞는 편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씩 주식이 잘 될 때가 시장의 테마주와 강세주가 많을 때예요. 그때는 분석이 잘 맞고 저도 분석이 그땐 잘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안 통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반대로 이제 강세주가 사라지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쉬어볼까 하면서 떨어지는 거 또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볼까 하는 그 타이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물이 무릎 정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타나 어떤 매매를 하고 싶어도 이게 물이 얼마 안 차 있으니까 헤엄을 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물은 이거밖에 안 찼는데 아무튼 수급은 받쳐주지가 않는데 단타하려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은 한정적이고 먹을 것도 얼마 없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람들의 투자의 눈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안 합니다. 1억 베팅하는 사람도 꽤 많고요. 그리고 2억 베팅하는 사람도 꽤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거죠. 크게 베팅해서 크게 수익 내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수급은 받쳐주지 않는데 조금이라도 슈팅이 들어오면 수급주 쫓아간다고 사람들이 다 몰려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조금만 밀어도 될 거를 이제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더 밀어버려서 자동 손실이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버틸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타로 들어왔다가 물려서 계속 음봉으로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시간을 끌게 되면 장사는 없거든요. 단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세력에게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향후에 다시 올리면 될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받쳐줄 때는 그냥 뭐 개인들이 종목들도 많으니까 분산됐고 또 거래대금도 많으니까 그냥 올려보낼 때가 있다고 하면 지금은 수급이 안 받쳐주니까 그냥 쭉 털고 며칠 뒤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며칠만 지나도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최근에 시장이 폭락하기 전에 상승이 좋았던 이런 필옵틱스라든지 HLB라든지 뭐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테마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장 상황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4월이 시작하면서 시장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 다 물려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물려있는 사람들인데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예요. 떨어지니까 수급도 빠지고 상황 살피면서 돈이 안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저항을 뚫으면서 매수를 하려고 하니까 투매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880 정도는 넘겨줘야, 여기서 급락했던 매물들을 좀 소화를 해줘야 그 다음에 테마가 붙을 것 같아요. 880 이후로. 그 전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단타하고 매매하고 물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 구간에서 아마 손실이 가장 클 겁니다. 그리고 손실이 커지면은 사람들이 심리가 위축되잖아요. 자꾸 종목들이 흔들고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몸에 또 배서 단타를 하기 두려워하게 돼요. 그럼 또 기가 막히게 세력들은 그걸 알아서 그때 또 수급을 쏘고 강세주를 만들어내고 테마주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오를 때는 테마가 좋고 강세주가 많은데 개미가 너무 많이 붙었다 그러면 주가를 밀어내는데, 그때 개인들이 손실 나고 다 물리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없어지게 될 때, 개미가 털렸을 때, 그때 올라가면 또 다른 테마주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손실을 많이 봐서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퇴출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이 깡통차기 가장 좋은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땐 좀 잠깐 기다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림을 잘 못하시면 계좌는 녹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정말 세밀한 관점으로 뭔가 매매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렇게 뭐 쌍바닥이 보였어요. 지지선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목이 지지선으로 내려올 때 매수하는, 이렇게 세밀한 전략을 구상해서 매매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돌파 매매의 반대 매매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매매는 난이도가 꽤 높기 때문에 그냥 수급을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